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목터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낙성대역 아시나요? 봉천동 낙성대역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래층에 3개의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룸, 투룸, 뭐 이렇게 쓰리룸 이런 호실이 26개가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저기 낙성대역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시장도 가까워요. 여기 인현시장 보이나요? 네, 여기 시장도 가깝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길은 또 널찍널찍해서 살기 좋고 깨끗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뭐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여기 원룸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여기서 2호선 라인은 서울 시내를 다 관통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그런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바로 요 건물이에요. 네. 아래층에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이쪽에도 주차하는 부분이 있고 저 옆에도 있고 자, 1층, 2층까지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세련되게 잘 지어놨습니다. 건물을. 좋은 거는 이 건물이 주변에 이렇게 막힘이 없어요. 보통 다가구 건물 그러면 옆에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옆에가 뻥뻥 뚫려 있어. 아마 그래서 여기 세입자 분들도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면 답답한 게 없었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요, 주변에. 바로 요 집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골목이 널찍하죠. 뻥 뚫려 있고 옆에 뭐 주차를 좀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2층, 3층, 4층은 요 앞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 아마 4층 들어가는 부분 앞이 널찍해서 공간도 굉장히 쓸모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4층 앞이고요. 저기가 5층 앞인데 5층도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은 또 주차장 뒤쪽에 있죠. 이게 뭐 새로 지은 거 신축이나 다름없죠. 2022년 4월에 지었으니까 이건 이제 상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고요. 네. 이렇게 옆집과 옆 건물과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보이죠? 지금 여기 좌측에서 바라본 건물인데요. 여기가 1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2층까지 검정색을 해놓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근데 요 뒤가 여기 4층 보면 요 앞에 이렇게 조금 공간이 있죠. 이게 넓을 거예요. 네. 문을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면 되고 5층도 앞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고요. 여기 뭐 비, 마금 요런 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건 이제 우측에서 바라본 건데 여기가 이제 아마 쓰레기나 뭐 이런 재활용을 버리는 날 다 모아두는 곳인가 봐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버리는 데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2, 3일은 어쩔 수 없겠죠. 요 뒤쪽으로 오면 또 이제 여기도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쪽으로 돌아가면 아까 요쪽 편 그죠? 거기도 주차장이 있었죠. 근처에 뭐 쉴 수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머리 식히러 잠깐 나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친구 오면 또 여기 앉아 갖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타경 112-729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번 위반 건축물 임차권 등기 써 있죠.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은 그 맨 꼭대기층, 그러니까 5층 위에 옥탑이 다락 부분인데 그거를 문을 따로 내서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2개가 다 불법이 되겠죠. 45제곱미터니까 아마 한 800만 원 전후로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는 70평이죠. 69.9평. 땅 70평 땅에 189평짜리 건물을 지었다. 아주 알차게 잘 올라간 거예요. 아까도 보다시피 잘 올라갔고요. 요게 이제 현재 파산관제인 그 변호사가 다 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뭐
행정 절차상 약간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는 될 겁니다. 경매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절차죠. 자, 최초 감정가는 36억 2천이었고요. 현재 20% 저감돼서 29억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토지는 한 필지예요. 한 필지로 69.968이니까 70평. 70평에 토지 감정가만 25억 4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그 금액을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최저가가 2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값이 25억 4천. 그러면 거의 뭐 땅값만인 거죠. 근데 2022년에 지은 건물이니까 이 건축물 값은 거의 그냥 다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39평. 그죠? 1층은 37평. 2층은 33평. 그다음에 3층이 31.4평. 그리고 4층이 21평. 5층이 16평. 여기 이제 다 몇 개씩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보면 지하 1층에 39평에 7개 호실이 원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도 38평에 상가 3개의 원룸 하나, 아까 앞에 상가 3개 보였잖아요. 거기 원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이 33평인데 여기 원룸 하나, 투룸 2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이 32평인데 이 30평 안에 원룸만 7개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3층은 원룸만 7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층이 21평인데 원룸만 3개다. 그럼 이게 뭐 한 넉넉히 잡고 뭐 7평씩 했다. 그럼 꽤 넓은 원룸인 거죠. 예, 4층은. 그다음에 5층도 16평에 원룸이 3개다. 이것도 적지 않아요. 왜냐면 16평이면 5.5평 뭐 5평 전후로 지어진 방을 분배해 놨을 텐데 그 정도면 딱 원룸에 맞는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7평 이 정도 되는 게 원룸에서 좀 큰 거다. 그리고 옥탑에 이게 옥탑은 이제 사실은 5층에서 연결된 다락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락 부분인데 여기를 방을 2개를 해놨어요. 집을. 그래서 원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9개 호실 중에서 상가가 3개, 그 다음에 주거용이 2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옥탑 1층 그죠? 이게 7.6평 여기가 지금 다락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옥탑으로 해가지고 문을 따로 낸 거거든요. 7.6평에 4.5평. 그래서 얘가 한 45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감정가가 토지만 25억 4천이고 이제 총해서 36억이었는데 그럼 건물값이 11억이면 꽤 싸죠. 그렇죠? 요즘 건물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한 필지로 돼 있는데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앞에도 뻥 뚫렸고 여기도 넓잖아요. 이게 도로로 돼 있으니까 누가 뭘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넓고 그다음에 요 옆에도 그럼 딱 붙어 있나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집을 널찍하니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로 건축을 하면 보통 한 1.5m 뭐 이 정도는 띄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돼 있어서 건물은 한 50cm 뭐 이 정도 띄지만 주택은 1m에서 2m 사이 이렇게 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뒤쪽도 뻥 뚫려 있잖아요. 집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여기죠.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널찍하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주차장 있고 여기도 주차장 있고 뒤쪽에. 일단 지하 1층을 보면 38.696 그러니까 39평에 방이 7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하 1층에 있는 거고요. 1층도 보면 1층은 이제 37평이에요. 37평인데 현재 1층은 우리가 조사한 거는 이제 상가 3개, 원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아까 무슨 커피숍 같은 거 있었고 여기 부동산 있었고 여기 또 무슨 상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 원룸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2층은 33평에 원룸 하나, 투룸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입구를 찾으면 원룸 하나, 그 다음에 투룸 2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을 보면 3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원룸만 7개. 그 다음에 4층 보면 4층에는 원룸이 3개 널찍널찍하죠. 그죠? 하나 둘 셋인데 제가 아까 4층의 앞부분 이렇게 좀 베란다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4층에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든 계단으로 오든 여기
요 라인에는 안에서 바로 문을 들어가지만 나머지 두 집은 요렇게 나가서 이렇게 베란다로 가가지고 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요 두 집은 문을 딱 열고 나면 앞에 마당이 있겠죠, 그죠? 그럼 넓고 좋고, 예.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연면적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그러면은 앞엔 좀 넓게 이렇게 좀 공간을 좀 만들어놔도 괜찮아요. 지붕이 없는 공간은 그거는 이제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집은 참 센스 있게 그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4층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널찍하고 앞에도 넓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층 보면 5층도 앞에 좀 이렇게 난간이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빗물바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5층도 16평 원룸이 3개인데 이렇게 하나 둘 3개거든요. 원룸 3개인데 하나는 계단 올라오자마자 입구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 공간 있죠. 공간 나가서 문이 하나 둘 이렇게 두 집 들어가는 문이 외부에 있습니다. 좀 개방감이 있겠지만 4층처럼 넓지는 않아 앞에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 다닐 정도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탑에 요게 원래 다락이거든요. 다락으로 해서 5층이 다락을 연결해서 뭐 미니 2층 이렇게 해서 임대를 놨었어야 되는데 문을 따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는 엘리베이터 앞에 내려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올 연말이나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양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용하시면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1년에 한번 뭐 문다 그러면 뭐 한 800만 원 전후로 좀 나오겠죠. 건축물 정보를 보면 대지 면적 69.36평, 건축 면적이 41.6평, 그렇죠? 연면적 177.22평 이렇게 되고요. 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아까 그 1층에 있었잖아요. 제2종 근린생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이게 이제 허가 받아놓은 거예요. 허가 받아놓은 거. 그런데 6층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6층. 예, 그게 불법인 거죠. 자, 승강기는 한 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잘 보시면 뭐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인근역은 뭐 수도권 2호선 낙성대역 427m.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가 낙성대역이고요. 예, 여기 2호선. 그다음에 건물이 여기 있어요. 물건이. 그래서 걸어서 그냥 걸어가 그러면은 6분 정도 걸리는 거고 아침에 출근 시간 급해 뛰어가 그러면 4분이면 가겠죠. 예. 인현동 주민센터가 있고요. 인현 중학교, 고등학교, 사당 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물건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현재 경매 2회 차고요. 최초 감정가가 36억 2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유찰돼서 현재 20% 저감된 29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2년 4월 15일이고요. 대지는 70평, 그죠? 건물이 189평 이렇게 보시는데 이걸 현재 한번 유찰된 20% 저감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4,149만 원으로 평당 단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이 4,149만 원이면은 그럼 주변에 실거래된 건 얼마야? 자, 여기가 오늘의 물건지고요. 뭐 여기랑 거의 비슷하죠. 위치는. 근데 여기는 2018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준공이. 오늘 물건은 2022년도에 지은 거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후에 지었는데 현재 2018년도에 지은 건물이 5,07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실거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구나. 그럼 지금 이 금액이 4,149만 원이면 4,200 잡더라도 뭐 실제로 거래된 것보다는 좀 싸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자,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2018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기 짓는 그런 붐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조금 2호선 더 가깝죠? 한 3분이면 전철역 가겠네요. 우선 그죠? 여기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지하 1층에서 4층까지예요. 거의 비슷한 그런 용도다. 요것도 사용 승인일이 2021년 4월 9일이니까 뭐 2022년이나 2021년이나 뭐 1년 차이니까 거의 같은 레벨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현재 6,23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6,200 그러면 현재 있는 경매 물건보다 2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거죠. 평당 2천 평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단독이 나와 있는데 이건 2003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요 물건보다 한 20년 전에 지은 거죠. 2003년도에 지은 거 요거는 현재 4,797만 원의 평당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700만 원? 그렇죠? 600만 원? 뭐 이 정도 더 비싸게 650 정도 평당 비싸게 나와 있네요. 이 매물보다는. 물론 이런 물건들을 조금 뭐 또 디스카운트도 해주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막 평당 1,000만 원 막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 물건보다 좀 뒤로 쭉 떨어진데 여기가 좀 한참 좀 들어가죠.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은 지도 2007년 5월 3일 날 사용 승인 났으니까 아마 뭐 한 15년 전에 지은 거죠. 지금 물건보다. 근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근데 평당 3,0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거네. 그럼 이 3천만 원 2007년도에 지은 건물하고 얘하고의 가격은 금액이 보면 한 1,100만 원 차이가 나겠죠. 1,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은 연도수가 다르고 이제 새 건물이냐 뭐 아니냐에 따르지만 2007년도 물건 같으면은 또 들어가서 평당 한 5, 600이고 뭐 이렇게 주고 싹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보시고 또 요 주변에 우리가 확인 안 한 그 사이에 또 물건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체크해 보시고 요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뭐 거의 다 신고를 했어요. 미상 하나 있네. 그렇죠. 미상 하나, 둘. 이 사람은 이제 안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를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뭐 순위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전부 다 했어요. 하고 지금 두 집이 안 한 거네. 그죠? 또 볼까요? 다 했어. 예.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28건 중에서 두 집이 안 했으니까 임차인이 26건이겠죠. 그럼 26건이면 총 여기가 29건의 이제 상가 3개, 그 다음에 주택 26개, 29개가 있었는데 28건의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미상이 둘 있었어.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배당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빠져 있죠. 29건인데 28건이면 한 건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공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경매가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경매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그 전체 정리를 한 다음에 집도 뭐 공실이 있는 거 있으면 공실은 어떤가 보고 거기도 손 한번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임대를 놓으면 임대는 잘 나갈 겁니다. 이 동네 임대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현재 채권액 합계가 44억 9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경매로 꼭 가져와야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머지가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좋으니까 가서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떠안는 금액을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경매로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여기 채권액이 23억 2천. 그러니까 토지에는 23억 정도 있고 건물에는 40억이 넘었죠. 이런 거 이제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경매로 하게 되면 법 제도 안에서 싹 소멸시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경매를 받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현재 여기가 14, 21 집이 다 전입세대로 올려놨네요. 세대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말소됐으니까 2003년, 뭐 1992년, 뭐 전에 예전에 이 새로 집 짓기 전에 사시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2022년에 집 지면서 쫙 들어왔잖아요. 그죠? 2022년, 2024년 전부 여기 보면 전부 그렇죠. 예, 2022년, 2023년, 4년에 다 들어온 그 임차인들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 딱 있죠. 요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옥탑 부분이에요. 옥탑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45제곱미터니까 아마 그 정도 뭐가 금액이 나올 거다. 한 800만 원 전후 나올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양성 기간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 요거 낙찰받고 정리하고 나면 그 연말쯤에 만약에 국회 통과만 남아 있으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면 양성화 작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뭐 낙찰 받으시거나 이러면 제가 상담할 때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 1층이 2종 근생으로 돼 있죠. 그다음 1층 2종 근생, 2층 2종 근생. 자,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2층 이렇게 3개층이 근생으로 돼 있는데 현실은 지하 1층하고 2층이 다 그 주택이잖아요. 원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층은 문제가 없는데 요거 두 개는 여기가 사무실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가게여야 되는데 이게 전부 가구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다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걸 어떻게 양성화시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3층부터는 이제 다중주택으로 다 들어갔어요. 3층, 4층, 5층 다 다중주택이고 6층 옥탑이죠. 옥탑 6층인데 여기는 전부 이제 다락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은 참 살기 좋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 평수도 그렇게 작진 않고 그래서 새로 신축으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2024년 작년 9월이네요. 위반 건축물 표시 옥탑 1층 45제곱미터 패널 다중주택 요게 이제 된 거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요 물건은요. 되게 이제 모두들 탐내는 사실은 그런 물건이에요. 위반 건축물이 아니면 참 좋겠다 하는데 다가구 건물 이런 뭐 상가주택 이런 거는 위반 건축물이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 위반 금액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그냥 임대료가 이 정도 나온다면 나는 괜찮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걸 찍어왔는데 사실은 흠잡을 데는 없어요. 깨끗해요. 외부나 내부나 다 깨끗하고 그리고 조금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임대가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경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이제 공실이 한 2개 정도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실 같은 거는 다시 뭐 서류 다 정리하고 그죠?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 다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물건에 대해서 이제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사실 이 평수에 7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짓기 쉽지는 않거든요. 앞에 이렇게 4층, 5층은 또 앞에 공간도 있잖아요. 이렇게 짓기 쉽지는 않고 좋은 거는 주변이 다 트여 있어. 세 군데 다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 예, 그런 거 참고하셔서 주변에 혹시 이거보다 더 싸게 나와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평당 4,15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뭐 평당 한 뭐 3,500, 3,600, 뭐 4,00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신축 건물로서 뭐 2020년 이후에 됐으면 거의 준신축급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 게 나와 있다면 그런 걸 얼른 사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규모 있게 잘 지어놨어. 이 건물 4천만 원 정도면은 4,100이면 괜찮은 정도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궁금하시거나 이 건물을 낙찰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요거보다 좀 작은 건물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에 안내 보내는 그런 건물들도 있거든요. 자금이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요즘 대출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그분들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물건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개별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